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고대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입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두 분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부터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피트니스 전문가 협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베카난다 요가 코리아를 맡고 있는 비베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화면이 환해져서. 두 분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전문가들이신데 하시는 일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현장에서 건강에 관련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피트니스, 네. 요가, 필라테스 종목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들을 지도하고 있는 아카데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카데미 단체들의 리더들과 함께 건강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해서 관련되어 있는 피트니스 전시, 컨벤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교육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인도의 비베카난다 요가 대학교의 그 과학적인 연구 방식을 토대로 한 요가의 효과들을 이제 한국 분들에게 요가라는 형태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김수미 회장은 현대 운동 문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피트니스 네. 이 전문가시고 또 우리 비베카 킴 선생은 인도의 고대 수행법입니다. 요가가. 네네네. 예, 그 전문가신데 그 두 분이 같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행사는 10월 5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강남에 있는 가로수길에서 저희가 열려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한류 명상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신 그 국내 명상 대가이신 각산 스님을 모시고요. 실질적으로 명상 실참과 명상 특강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옆에 계시는 비베카 선생님의 명상 요가, 또 제가 지도하는 바디케어 명상, 최걸 원장님께서 또 준비하신 선무도 명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한류 명상 페스티벌 그야말로 좀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의미 있는 축제가 되리라고 보이는데 네. 꼭 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10월 5일이라고 그랬죠, 행사 네, 네.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저처럼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현장으로 가면 되나요? 검색 사이트에서요. 네. 한류 명상 페스티벌을 치시면은 가장 상단에 게시글이 뜹니다. 아. 그 게시글로 들어오셔서 네. 성함과 신청합니다. 네, 라고만 기재를 해주시면 네.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신청하고 장소는 네,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로 오시면 되고요. 네.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네. 열린 공간에서 또 명상을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어떤 네. 곳입니까? 사단법인 한국총명상협회는 그 명상의 대중화, 그 세계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요. 명상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해서 명상 지도자들을 지금 단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네. 또 명상 관련해서 누구나 다 편안하게 명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외적으로 유명하신 명상 대가님들을 모시는 뭐 국제 행사나 그 명상 관련되어 있는 전시들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명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분은 바디케어 명상 마스터, 네. 또 한 분은 요가 명상 마스터 이렇게 소개가 되던데 바디케어 명상은 어떤 것입니까? 바디케어 명상은 실질적으로 명상에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명상 전과 명상 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명상에 대한 몰입과 그다음 명상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흉곽을 여는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이제 혈류량을 두뇌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목, 어깨, 척추 스트레칭. 그다음에 저희가 가부좌를 해서 네. 명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관절, 관절이 접혀 있는데 그 주변 근육들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서 전반적으로 몸의 순환을 돕는 그러한 스트레칭을 뭐 시퀀스로 만들어서 네. 전후에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네. 몰입과 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아, 몸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명상에 들어가도록 지도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요가 명상은 어떤 것입니까? 네네. 요가 명상은 요가 동작들을 단순히 신체적으로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자세 안에서 호흡과 그리고 의식 집중을 해서 명상으로 끌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요가를 좀 해봤는데 네, 네, 몇 네. 년 네. 했었어요. 했는데 굉장히 어렵던데요. 네, 네, 그 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두 분 다 각자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분들이십니다. 그동안 걸어오신 인생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체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부로.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가장 내 몸에 좋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때부터 요가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명상이라든지.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짐을 싸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네네네. 예, 그러셨군요. 우리 김수미 선생은? 저는 5살 때부터 부모님이 저희 재능을 또 알아보시고 한국무용을 시키셔서 대학까지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 대학에서 우연한 기회에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어서요. 그 에어로빅 체조 선수 또 뭐 코치, 감독, 해설까지 해서 에어로빅 체조 쪽으로는 엘리트 영역에까지 제가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대중적인 피트니스 문화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가 와서 네. 그쪽으로 제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네. 그쪽으로 지금까지 쭉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현재 대한 피트니스 전문가 협회 회장이신데 피트니스, 우리가 흔히 피트니스 이 말은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인체는 사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 뛸 수 있는 기능, 오래 달릴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빨리 뛸 수 있는 기능, 또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기능, 또 위험상이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피트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을 활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 네. 그것이 피트니스군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은요, 피트니스 이 센터 안내장 이 홍보를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게 어느 사이인가 우리 주변에 아주 막 활성화되고 있고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그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의 피트니스는 굉장히 급성장기에 있고요. 소득 수준이 이제 3만 불에 저희가 진입을 하면서 그러게요. 건강 문화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산업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피트니스 시설, 우리가 가서 즐길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하드웨어 속에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패턴이 있고요. 하나는 그런 시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통과 장비들이 제조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는 뭐 9천 개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그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양질의 서비스와 또 저렴한 회비를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미래 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밝은 직종이기도 하지만은 또 경쟁도 치열한 네. 예, 그런 직종이 되겠군요. 요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가의 경우는 초기에는 몸과 정신적인 수련으로 요가를 많이 했었는데요. 60년 정도 후인 지금 현대에는 한 요가, 뭐 플라잉 요가, 뭐 비트 요가 다양한 요가의 형태로 운동의 형태로 많이들 수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요가가 스트레스 관리, 네. 그리고 감정 조절, 그리고 또 자세 교정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변해가는 추세 상태입니다. 네. 이 요가도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많은데 비베카난다 요가, 네. 우리 그 비베카 김 네. 선생이 하고 계시는 네. 이 비베카난다 요가는 어떤 것입니까? 비베카난다 요가는요, 우리의 몸을, 사람의 몸을 총 5가지의 차원으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호흡,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심리,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더 깊은 지성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휴먼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봐요. 그래서 아사나, 그러니까 요가 동작들, 요가 호흡법들, 그리고 요가의 다양한 어떤 집중법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수련을 하도록 그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수미 회장께서는 이제 학부 전공은 한국무용을 하셨다고 그랬고 그 뒤에 이제 에어로빅 쪽으로 하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된 데는 어떤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80년 중반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 학교는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국립대학이라서 네, 체류탄 때문에 거의 학교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체 활동을 늘 해왔기 때문에 좀 몸을 풀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에어로빅 그 센터를 방문해서 그 몸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그 에어로빅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 국가대표까지 되셨잖아요. 네. 에어로빅 체조. 네네. 굉장히 재질이 있으셨어요. 에어로빅 하면은 이제 어. 체육 쪽인데 네네. 저는 또 예술 쪽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안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음악을 선곡할 수 있는 능력, 예. 또 의상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체육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강점과 차별점을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걸 이제 무대 위에서 제가 표현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네. 또 국가대표로까지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국가대표뿐이 아니라 나중에는 국가대표팀의 코치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네네. 그러셨는데 스스로를 건강 도우미를 돕는 도우미라고 네. 이제 하시던데 말하자면 교육자입니다, 그죠? 네, 네. 교육자로서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네. 예. 제가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1년에 글로벌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관련되어 있는 컨벤션 컨퍼런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혁명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피트니스는 이미 그러한 산업을 받아들여서 IT와 접목되어 있는 환경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환경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피트니스 이르면 사실 막연한 운동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그래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내가 했던 운동 강도, 운동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되어서 네. 적극적으로 제 운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많이 글로벌에서는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육적 환경들을 국내의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제가 또 교육을 시키고 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베카 킴 선생님께서는 인도에서 요가 과학으로 네. 석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요가 과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도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요가라고 하는 수행 체계를 고스란히 현대의 과학적인 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어떤 효과의 내용들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을 하는 방식의 그 분야를 요가 과학 분야라고 합니다. 예, 요가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에서 네.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그 참 요가의 본고장입니다. 그 네. 인도에서 요가를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으셨겠어요. 아, 네네.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요가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요가를 할 때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척추는 바르게 어떻게 세워야 되고 목과 어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가를 배우다가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인도로 갔는데요. 인도에서는 전혀 몸에 대한 것들을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요가 수련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훨씬 더 호흡이나 그리고 이제 요가 수련을 할 때의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를 훨씬 더 많이 깊게 언급을 하며 수련을 해요. 일반 수련 센터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인도에 요가를 배우러 갔는데 조금 저희가 생각했을 땐 좀 엉성한 자세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6년, 17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아사나가 우리가 훨씬 더 의식적으로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나의 무릎과 발목, 골반과 허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깨는 어떻게 펴야 되고 목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그거를 조절하며 수련을 할 때와 적절하게 무리되지 않는 아사나를 하며 나의 호흡을 보고 그리고 내가 잘 집중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며 하는 수련 방식이 다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네. 아사나라고 하셨는데 아사나가 네. 뭡니까? 아사나란 요가에도 다양한 수련법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체를 활용한 수련법을 아사나라고 합니다. 아사나 그 동작들을 아사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요가는 아사나에 보다 치중하는 요가로 보이고 그렇죠. 인도의 경우는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더 치중하는 게 아닌가 본고장에서는 네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인도에서는 아사나를 통한 그 호흡과 그리고 마음, 정신, 수련에 치중이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네.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신체적인 어떤 바른 자세, 그리고 아사나를 통한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아사나를 통한 건강한 몸매 이런 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요가를 배울 때도 네네. 주로
피직스, 네네네. 신체를 네네네. 어떻게 하라는 네. 저는 그 교육을 받았었어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호흡이나 의식 집중 이렇게 명상으로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케어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사나를 통해서 저희가 몸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근육들을 탄력 있게 해서 호흡과 명상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수련을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 후에 요가라고 하는 그 이 종목을 통해서 수련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 자세 안에서 호흡과 의식 집중을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신체적인 데서 더 나아가야 네. 참된 요가의 세계에 네, 도달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요가의 날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그게 며칠이든가요? 매년 6월 21일 날 아, 세계 예. 각국에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본고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본고장에서는 한 행사마다 거의 1,000,000명씩. 1,000,000명. 네네네. 인도에서는? 네네. 인도의 수상이 직접 지도를 하고 네. 모든 델리의 국민들 그리고 각 주요 도시의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프로토콜,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은 어떤 자세법들을 수련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야말로 참 요가의 나라로군요. 네, 네, 네. 아, 참 대단합니다. 네. 두 분께서는 어려서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온 가족이 신신 깊은 불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정성이 많으신 불자이십니다. 그래서 새벽 4시면은 항상 일어나셔서 정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불경으로 아침을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딱히 제가 뭐 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갖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어서 어머님이랑 같이 절에 가고 그다음 절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 법문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신심이 돈독하시고 네. 진행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네, 변함이 없으시고요. 아, 예. 이제 손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성장할 때 항상 네. 할머니 다리를 베고 아. 새벽에 할머니께서 불경을 읽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저도 굉장히 그 모습이 감동스러웠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를 이어 이제는 3대 불자 가정이 되셨습니다. 네. 비베카 김 네. 선생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절에서 기도해서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거의 평생을 한 절에서 헌신을 하며 총무로 역할을 하시고요. 저희 외가, 친가 모두 다 불자십니다. 아,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고 예. 자고 예. 기도하며 일어나고 하는 생활 습관이 아예 배어 있는 거죠. 예. 참 독실한 불교 집안이군요. 네. 우리나라는 어머님들 아니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네네. 할머님들이 참 그야말로 우리 참 불심이 대단하시고 네. 그리고 그 영향을 자손들이 많이 받죠. 네. 이 아이들이 결국 어머니 무릎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야말로 모태불자가 네.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분의 경우도 이제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럼 비베카 김 선생도 어려서부터 절에 자주 다니셨나요? 네, 늘 마치 명절에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처럼 늘 절에 엄마 따라서 늘 다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 나의 자손들을 네. 내가 데리고 또 네, 네. 가셔야겠군요. 아, 그럼요. 아, 예. 네네네. 김수민 선생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전국에 있는 많은 절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무용을 전공하셨는데 불교에도 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승무라는 네네. 춤이 있죠. 네. 승무도 배우나요? 저는 승무를 너무 잘 추고요. 음. 그다음에 오북도 너무 잘 추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절에 행사할 때 뭐 승무를 하거나 뭐 살풀이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오늘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피트니스도 또 요가도 명상도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건강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수미 선생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건강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면은 신체와 정신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의 일상이나 저희의 삶에서 일과 그다음에 휴식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이 좀 잘 유지가 되면 스스로 일에 대한 여유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여유로운 생각과 여유로운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네. 형성하게 되고 또 네. 내가 얻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피트니스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겠군요. 네. 비베카 킴 선생의 경우는 진정한 건강 어떤 네. 거라고 보세요? 신체적으로도 부드럽고 네. 가볍고 네. 편안하고 움직임에 무리가 없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선명하고 명확한 어떤 상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정말로 완전한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가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네. 이 결국 명상으로 가는 네.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치유까지를 네, 이제 경험하게 하는 네. 그런 게 요가가 아닌가 하는 네,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인도의 경우는 요가를 그러면은 어떤 그런 명상과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요, 실제로 요가가 그저 그냥 삶의 어떤 문화로, 생활 문화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생활 문화. 네, 아. 생활 문화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북부 쪽으로 이제 새벽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인도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거든요. 주요 도시에만 있고 모든 지붕 위에서 새벽 5시쯤에 아사나도 하고 호흡법도 하고 명상들을 많이들 하세요. 지붕 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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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루프탑에서 어. 예, 매일 아침 수련들을 하시는 옥상에서? 거죠. 예. 저희가 딱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요가 센터나 어느 특정 지역을 찾아가는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인도인들한테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어떤 케어 방법인 거죠. 요가가.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피트니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피트니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명상하고 관계시켜 볼 때. 예. 그러니까 피트니스를 찾는 많은 그 고객분들은 예. 그 운동 효과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피트니스에 와서 네.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고객들의 심리 상태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문진표를 통해서 고객의 심리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가 고객의 심리 상태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에 들어갔을 때 고객의 심리 상태를 알고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의 운동의 효과와 고객의 심리 상태가 없는 가운데 무작정 고객을 응대했을 때 그 효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피트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리학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리학이 피트니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 결국 피트니스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네. 저희들 같은 이제 소비자, 네네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네. 지도자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양성은 전문 그 아카데미 센터들을 통해서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피트니스 하면은 초창기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시작이 음. 되어서 지금은 갖가지 작은 도구들을 가지고 몸의 구석구석의 어떤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펑셔널 트레이닝이 지금 아카데미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현대는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재활을 받거나 또 교정을 받아야 되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지금은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양한 고객들을 케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하는 일이 그러한 교육들을 검증하고 필드에 있는 지도자들의 등급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 협회가 설립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참 큽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이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야겠죠. 네. 이제 우리가 장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 노인들을 위한 피트니스 네. 이것도 개발도 돼야 될 분야고 굉장히 또 미래 가치가 높을 피트니스라고 보는데 혹시 네.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도 있나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개최하고 있는 그 컨벤션이나 컨퍼런스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성, 정신적 특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지금 뭐 복지회관 예, 이런 예. 쪽으로서는 전문가들이 예.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육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노인들을 위한 피트니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제 우리 비백화 김 선생은 인도에서 요가를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양에도 사실은 그 요가 명상 열풍이 대단합니다. 네, 네.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의 이 요가 이제 결국 명상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걸 텐데 그것이 결국 세계화돼야 된다고 네. 봐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외국하고도 많은 그런 어떤 협조나 협력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 인도에 있는 비베카난다 요가 대학교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4, 50개국의 다양한 글로벌 센터들과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새로운 요가 수련법이나 아니면 요가 테라피법들을 개발을 하고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베카난다 요가 코리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밀양에서 어. 3년째 지금 국제 요가 컨퍼런스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많게는 20에서 30개국의 많은 요가학에 또 요가 시장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예.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한국 요가계를 이끌어가 주시는 주요한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요가의 고급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네. 요가 컨퍼런스를 한다니까 네.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그 아주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네.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텐데 계획하고 계시고 또 이 발언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은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각산 스님을 통해서 그 명상 입문반에 입문을 해서 지금 명상을 아침마다 실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이 좋은 감정들을 저희 피트니스 산업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그러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그 명상협회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네, 특히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 네. 불교에 대한 공부도 아주 기묘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우리 비백화 김 선생은 어떻습니까? 네, 네. 세계 각국에서 요가, 명상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로 하는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은 분명히 현대인들이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이지만 넘어서서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동법들 그리고 현재 일상생활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조절을 하고 케어를 하고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균형적인
어떤 성숙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보는 것이 예, 저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참 두 분들 소망도 아름답고 또 뜻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한 피트니스 전문가 협회 김수미 회장 그리고 비베카 난다 요가 글로벌 한국 대표시죠. 비베카 킴 이렇게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향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소원을 이루고 싶은가?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다. 게을러지지 않는 것이다. 아함경의 부처님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욱 부지런하게 많은 수확 거두시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성불하십시오.